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벌써 다음 주면 임기의 절반을 지나게 됩니다. 올가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아베 담화에 대해서 차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하반기 정상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를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또 정상외교를 통해서 악화된 남북관계,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동북아 외교 세판 짜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론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시 후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하반기 외교 전망을 YTN 객원 해설위원인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 전공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 전공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요, 이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 가을에 과연 개최될 수 있을까요? 네, 가을이면 한편에서는 좀 빠르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이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11월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있으면서 진행이 좀 주춤했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가을에 개최되면 좋을 텐데, 예, 가을이 아니면 내년 봄쯤에는 자연스럽게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빠른 전망도 해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 보도 보니까 일본 총리 아베가 지금 9월 3일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네. 수용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중일 만약에 정상회담은 아니다 할지라도 한중일 정상들이 중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 방문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올 가을쯤, 즉 연내를 넘기지 않고 좀 개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바람은 그러한데 네. 쉽지 않다면 내년 봄까지도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 외통위 새누리당 이 심윤도 의원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네. 이야기가 상당히 진척이 됐다. 9월이나 10월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9월이라면 중국 전승절에 한중일 정상이 모두 모일 경우고요. 예. 또 10월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이 방미해서 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제 이 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가능성은 9월 아닐까 싶은데 전승절에 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심윤도 의원 말씀을 거짓 100% 믿는다면 또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중일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 정상회담 개최를 9월이 아니더라도 10월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논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한중일 그 그러니까 문밀 네. 접촉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잠깐 걸림돌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우리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예. 올해 좀 이제 상황들이 막 이제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난주에 발표된 이 아베 이 전후 이 70주년 담화 말이에요. 네. 굉장히 우리 정부가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일본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면서 기대할 게 없다는 포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일 관계? 저는 오히려 지금 아베 담화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좀 담겼다. 그럼 의지가 뭐냐 이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 영내에 한일 관계의 새로운 모색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일본 정부에 던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오히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큰 틀에서 뚝심 있는 개선의 의지를 우리 정부는 보여준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거 오히려 좀 약한 게 아니냐.
오히려 더 반박을 좀 하고 좀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았냐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뭐 작년에 제가 그 어떤 그 월간지에도 글을 썼는데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투트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역사와 경제를 좀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동북아 뭐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일본이 비록 그러한 형태로 간다 할지라도 또 역사에 대한 또 우리의 반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외교에서 중요한 것이 그 국내 여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안보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역사 문제, 경제 문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닿을 때 국익이 뭐냐, 실익이 뭐냐를 좀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익과 실익의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역사는 역사, 경제는 경제, 투트랙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일각의 이야기에 이제 윤 교수님도 동의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자, 이 박근혜 대통령 말이죠. 메르스 사태로 미뤘던 방미를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백악관은 이전에 아베 담화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미국 방문 기간에도 미국의 입장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좀 압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압력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요거를 압력이라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4월 말에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우리 박 대통령님의 그 방문은 좀 메르스 때문에 늦춰졌어요. 네. 최근에 미일 관계의 어떤 변화, 그리고 미일 관계의 그 협력 관계, 우리는 요걸 한마디로 신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변화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아시아의 그 재균형 정책에 사실은 가장 많이 부합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네, 이런 걸 우리 정부가 좀 알고는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북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한 틀,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강화되는 한 틀을 봤을 때 정부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 한미 그 동맹 관련된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좀 더 정확한 그 입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미국의 아시아의 그 재균형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 내용 속에 미일 관계의 완전한 지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추구하는 것이 군국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예, 우리와 아직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확실한 의견을 주시고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투트랙을 가겠다. 거기에 미국이 좀 지지를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제는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은연중에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북핵 문제 해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점에서 미국의 압력이라기보다는 제한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압력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제안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결국 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교수님 네, 말씀대로면 맞습니다. 네. 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지지한다. 우리도 역할을 좀 강하게 부여해달라. 하지만 이제 일본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게 바로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는 양국관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의미심장하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또 미리 사실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 관련해서는 워낙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 방문을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차권 전화 문제도 있겠지만 또 주한미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뭐 광복절 축사에서 언급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큰 변화가 있느냐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그 기조에 놓여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한미동맹은 워낙 기반이기 때문에 네, 네. 언급하지 않았다고 민감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다음에는요. 이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의 또 핵심 요인으로 볼 때 한중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렇다면 네. 미국, 중국 모두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의 세판짜기 구도를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청와대의 입장 과연 뭘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강북절 축사에서 일일이 동북아의 모든 국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뭐 짧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직면에 있는 그런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7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강북절 축사였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의 큰 틀이 저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이제 북핵 문제 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할애를 했고, 그렇다고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게 뭐 세판 짝이냐, 물론 얘기는 많이 합니다. 네. 그러나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세판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방문 전승절 기념식 참석 여부 중요한 이슈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메르스 때문에 방문이 늦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0월 방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세판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외교 기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과의 관계도 투트레로 가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는 양자 외교, 다자 외교 큰 틀에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9월 초부터 대통령 굉장히 바빠지실 겁니다. 네. 예, 그때 외교 행보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겠다. 즉 보여주겠다는 말이 관계를 더 돈독히 하겠다는 거, 실익을 더 채우고 양자 네. 모두에게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가겠다는 것이지 새 판을 짜겠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너무 앞서가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하반기 외교 전망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 건데요. 예. 자, 이제는 적극 찾아가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네.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론이 특히 중요하게 부상하는 모양새인데 네, 교수님 이제 가을 이후 대통령이 바빠지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네. 자, 정부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외교의 원칙. 교수님 어떤 점을 좀 제안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는 적극적이고 변화된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찾아가는 외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 명분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실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제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좀 실익을 앞세우는 그런 외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그 중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 1대1 외교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일명 신실크로드라고 하는데 네. 중국의 그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거를 우리는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취임 후에 8개월 동안 네. 전 세계를 굉장히 종횡무진을 했습니다. 네. 외국 정상과 정부 수뇌부 인사 300개 이상을 만나서 회담을 했다고 네. 합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께서도 많은 외교적 업적을 남기셨지만 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정말 실익을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명분보다는 실익을 추구하는 그런 외교 행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외교 주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 전공교수였습니다.